형 근데 요즘 그 국경도 계속 언제 열릴지 모르고 유학원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요즘 어떤 상담 야, 죽을 것 들어오긴 같아. 해요. 죽을 것 같아. 야. 아, 이걸 계속 해야 되나? 그래서 나 아는 유학원 사장님들은 누구는 스시집을 냈다, 누구는 카페를 냈다, 아, 그래요? 누구는 뭐 주 1일만 일한다. 나도 뭘 좀 딴 걸 찾아봐야 되나? 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하던 거 하세요. 그냥 계속 하세요. 일단 할 수 있는 게 없어. 네. 할 수 있는 게 아 그래도 그냥 버티면 잘 되겠죠. 네가 잘 돼서 날 좀 먹여 살려라 네가. 뭐 어떤 게 제일 많이 들어와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제 학생 비자, 나 네. 뭐 대학교 가고 싶어요, 석사 하고 싶어요 이런 거잖아. 근데 요즘 카톡에 네. 다 408이야. 학생 비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408 비자 문의밖에 없어. 작년에 사실 408 했을 때는 우리랑 별 상관없어서 네. 돌아가야 되는데 못 돌아간 친구들 더 체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408 비자 뭐 문의 와도 더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직종들 비자 신청하는 거 사실은 뭐 우리 쪽에서 그렇게 신경 안 썼는데 이번 업데이트된 사항 발표되고 나서 되게 질문이 많거든. 어떤 분야가 해당되느냐 그게 지난주 발표됐던 게 투리즘이랑 호스피탈리티 이 두 분야 추가된 게 큰 뉴스였죠. 그 전에는 원래 에그리컬처 그러니까 농업 쪽 푸드 프로세싱 그러니까 잉엄에서 음식 재료 이런 거 제조하는 그쪽 그리고 차일드 케어, 에이즈 케어 이쪽 분야가 메인이었잖아요. 크게 해당 안 되는 케이스가 많았는데 이제는 이 두 분야가 추가됐어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됐죠 이게. 많은 네. 분들에게 좋은 소식은 많은데 네, 그래요. 유학원은 아, 아니야. 그래. 유학원은 아니야. 네, 그 학생 비자냐, 코비드 408 비자냐. 중요한 결국은 이거 전환하는 분들이 네. 원래 정부에서 발표한 정부의 목적은 아마 워킹홀리데이 비자 사람들 이제 더 네. 노동력 확보하기 위해서 한 건데 사실은 질문 많이 하는 친구들이 이제 학생 비자 끝난 친구들 네. 이런 친구들이 질문 많이 하거든. 근데 대부분 일을 하고 있잖아. 뭐 식당에서 일하고 쿡이나 셰프로 일하고 이 경계선이 되게 애매한 게 뭐 허스피탈리티 아니면 뭐 투어리즘 이렇게 하면 그냥 큰 덩어리로 그냥 가이드만 준 거거든. 네.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또 내가 하는 일이 허스피탈리티인지 투어리즘인지 헷갈려 버린다고. 이 직업군 자체가. 그렇죠. 사실은 내가 그냥 일을 하는 게 너 이런 일이야, 투어리즘이야, 허스피탈리티 이렇게 누군가 정해주지 않잖아. 이거를 조금 쉽게 조금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 호스피탈리티 쪽인 것 같아요. 그게 어쨌든 식당들, 레스토랑들, 음식 관련된 그런 식당을 음식 준비하는 식당들 그리고 또 호텔들, 호텔이나 숙박업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호스피탈리티 들어가니까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이면은 예를 들어 셰프다, 요리사다, 아니면 웨이터다, 어쨌든 식당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은 다 해당이 될 거고요. 근데 관광 쪽은 조금 그 개념이 물론 더 자세한 설명들이 더 추가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 관광 쪽하고 관련돼 있냐, 그거를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뭐 명백한 관광지는 퀸즐랜드 골코나 선샤인 코스트가 있잖아요. 이런 데서 꼭 식당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서핑 관련된 장비들을 대여하는 그런 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 뭐 파트타임 일을 하고 있다. 그것도 관광 관련된 걸로 포함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하다 보면은 이제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스테이트먼트를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스테이트먼트를 정리하다 보면은 내가 하고 있는 게 관광 쪽이구나, 호스피탈리티 쪽이구나 그런 거를 좀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또 잘 모르면은 이제 문의를 하셔도 되시고 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내가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되게 비슷한 부분인데 내가 일하는 우리 사업장은 홀세일 하는 데인 거야. 네. 근데 내가 하는 일은 푸드 프로세싱에 좀 더 가까워. 네. 그러니까 얘는 헷갈리는 거야. 홀세일은 푸드 프로세싱 쪽은 아닌데 네. 자기 하는 일은 네. 이쪽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돼? 그럴 경우에 그래서 스테이트먼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분야를 어떤 분야에 속해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또 자기가 직접적으로 하는 일, 그 일이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그거를 잘 정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테이트먼트 잘 준비하는 게 필요할 것 사실 같아요. 학생들이 제출하는 서류는 뭐 네. 페이슬립이나 뭐 고용주 정보, 뭐 고용계약서 이런 건데 거기에 이게 그 섹터인지 우리가 말하는 그 직업군인지 명시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스테이트먼트로 네. 설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 그리고 그치? 또 필수 서류 중에 하나가 고용주 계약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일하는 곳에서 이 직원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걸 적어주는 계약서, 아니면 뭐 레터? 컨택트, 레터 이런 것들도 필요하니까 그런 거 정리하다 보면은 더 알 수도 있죠. 네. 이게 근데 처음에 난 발표되고 되게 조금
좀 짜증났던 게 네. 투어리즘 지금 내가 아는 여행사도 문 닫고 다들 이게 힘들어서 다 잘리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무슨 투어리즘이야. 사실 그 생각 났거든. 네. 근데 이제 물론 호주 내 이제 내수 시장 뭐 골코 가면 사람 넘쳐나고 누사나 선샤인 가도 넘쳐나지만 물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투어리즘이 들어간 게 이해는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보더를 닫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뭐 투어리즘 비자 줄게 이거 사실 좀 웃긴 것 같거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비자가 이제 연장이 필요하신 분들인데 물론 사람마다 상황이 달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워홀로 계신 분들이 제일 해당 사항이 많겠죠. 근데 워홀 하시는 분들도 더 긴 플랜을 가지고 뭐 공부를 하거나 다른 직업을 가져야겠다 이런 플랜을 갖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당장 워홀 끝나가고 더 체류는 하고 싶고 일은 또 그쪽 분야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최근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식당 쪽에서 일을 하고 계셨다. 그러면 408 비자, 이 코로나 코비드 비자로 더 체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호주 정부는 이미 호주에 온쇼에 있는 외국인들이 출국하는 것보다는 여기 계속 체류해서 계속 경제가 돌아가도록 돈도 벌고 또 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런 이렇게 그래서 업데이트가 이제 그 호스피탈리티 관광 쪽 추가된 게 그거를 더 잘 활용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또 더 계획을 다시 세울 수도 있고 또 다른 플랜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유학에 대한 계획도 가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상황을 잘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워홀로 계셨고 더 체류를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비자가 굉장히 유용할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학생 비자를 하시고 또 경력을 무슨 이유로 경력을 쌓아야 되는 분들은 꼭 이 비자가 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졸업생 비자라는 그런 개념이 있고 그거는 어쨌든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못 받기 때문에 그 타이밍 각자가 어느 상황에 있는지 타이밍에 따라서 어느 비자를 가야 되는지 그거를 잘 판단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제일 좀 궁금해할 수 있는 게 내가 혼자 이거 신청할 수 있냐? 네. 또 비용이 드냐? 네. 뭐 이런 거거든. 간단하긴 해요. 간단하게 하고 혼자 해도 되고 어느 비자든 혼자 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비자 신청하면서 준비한 서류들이 있고 또 절차들이 있고 그걸 하다 보면은 그걸 하다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운 분들은 맡기시는 게 좋을 수도 있고 근데 한번 해보고 이거 할 만하다 하면은 그냥 해도 되는 거. 그리고 좋은 것은 이 비자는 어쨌든 비자 신청비가 무료니까 무료라는 점은 장점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아까 얘기했던 스테이트먼트 같은 경우는 작성이 돼야 되는 거니까 네. 만약에 직업군이 애매하다, 스테이트먼트 신경 써야 된다 이런 경우는 맡기는 게 낫지. 네. 그걸 맡기셔야 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게 온라인으로 한 거고 컴퓨터랑 잘 안 친하고 이게 좀 잘 안 맞으신 분들은 맡기시는 게 좋을 수도 있죠. 내 학생 중에 한 명은 내가 그냥 신청하라 그랬거든. 근데 농장에서 일하고 나서 지쳐서 힘든 거야. 네. 그래서 나는 맡기고 싶다고. 맡기셔야죠. 근데 12월에 끝난대. 지금 비자가 아직 한참 남았어. 그래서 그때 12월 되면 연락하라 그랬어. 그리고 지금 이제 신청했을 때 또 궁금해할 수 있는 게 과연 이 비자도 거절이 나느냐, 무조건 다 승인을 주느냐, 그렇죠. 이거거든.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판단해야 되는 게 물론 워홀로 계시다가 뭐 오버스테이가 됐다. 출국은 해야 되는데 더 남고 싶다. 이런 급한 케이스는 어떻게 보면 이거밖에 답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거 신청해야죠. 근데 신청할 때 물론 그 비자 승인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물론 판단하고 비자 넣는 게 제일 좋죠. 왜냐면 그냥 넣었다가 정말 생뚱맞는 다른 일, 이 분야가 아닌 일을 하다가 이걸 그냥 신청해보고 공짜라고 그냥 신청했다가 거절됐어요. 그러면 거절 그 레코드가 남는 거잖아요. 그거는 안 좋으니까 어찌됐든 급하더라도 잘 고려를 해보고 신청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이 비자 자체가 고용을 전제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말했던 그 직업군, 어려운 말로 크리티컬 섹터에 있는 그 그 직업에서 일을 할 때 고용을 전제로 비자를 주는 건데 비자 그 고용주와 계약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때, 더 이상 거기 일을 안 할 때 이제 떠나야 된다고 이 비자가 유효하지 않다고 해놨잖아. 그걸 어떻게 확인해 이민성에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나 그게 궁금해. 사실 이민성에서 이 비자 받으면 12개월 기간이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중간중간에 정말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못 할 거예요.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대신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비자가 끝나갈 시점에 이 비자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연장할 수 있다.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그동안 꾸준히 정말 일했다는 페이슬립이나 이런 증거 자료들이 있어야지 또 나중에 또 생기면 그거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이 비자를 통해서 경력을 쌓으신 분들은 더더욱 중요한 게 이걸 갖고 나중에 영주권 비자를 한다거나 그 고용주 스폰서십 비자를 받는다거나 이런 거 할 때 경력이 다 카운팅 돼야 되니까 물론 계속 일을 하는 게 제일 좋고 무슨 일이 생겨서 일을 바꾸는 건 물론 일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굳이 그 기간 가운데 일하는 게 잘 기록에 남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 끝났을 때 그 12개월 기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게 영주권을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연장을 위해서라든지 그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을 잘 세운 게 있는데 어쨌든 이민성이 그걸 다 확인은 못할 거예요 중간중간에. 그리고 이 비자 넣을 때 필요한 서류 중에 하나가 그 일을 하고 계시든 아니면 시작할 계획이시든 그 고용주하고 일할 거라는 그 계약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미래에 그 일을 할 거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그냥 없는 잡오퍼를 지원해서 하는 거는 불가능한 거죠. 1년 동안 유효한 1년 기간에 중단이 됐을 때 네. 그때가 애매한 거야. 네. 그러니까 1년은 체류할 수 있겠지만 뭐 그 다음을 생각하면 정확히 지키면서 가야 되겠지. 그렇죠. 네. 근데 최근에 나한테 문의한 학생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5월 비자 12월에 끝난대. 근데 지금 막 신청하려고 준비하더라고. 근데 그건 그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렇죠. 너무 일찍 할 필요는 없죠. 그 전에는 이걸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현재 비자 만료되기 28일 전 그리고 오버스테이 했어도 비자 만료 28일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현재 비자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약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12개월 만료면은 너무 이르고 어쨌든 현재 비자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세요. 뭐 다시 얘기하면 일찍 신청하고 싶다. 네. 그럼 3개월 정도 남아서 12월 만료된 애는 9월에 신청하면 되고 네. 나는 최대한 고민하다가 늦게 신청하겠다. 네. 그러면 뭐 11월 이때쯤 신청하면 된다는 얘기잖아. 네. 물론 지나고 나서 해도 되겠지만 그건 별로 좋은 기록은 아니니까 네. 추천하지 않는 거고. 물론 오버스테이 시간이 좀 있으신 분들은 어쨌든 유학원이나 법무사님들한테 그런 어떤 그 비자를 선택하는 게 좋을지 고민을 해보고 또 상담 받아보고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주 이제 기사를 보잖아.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는 국경이 언제 열릴 거다. 난 한국을 언제 갈 수 있다. 뭐 이게 올라와야 되는데 죄다. 뭐 내년까지는 안 연애, 내년 초에 연애 이딴 소리씩밖에 없고. 근데 제 입장에서는 또 근데 유학원 입장에서 새로운 분들이 이렇게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저는 이미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남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또 좀 괜찮아요. 저는. 여기 이제 408이냐 학생 비자냐 아니면 다른 비자냐. 근데 대부분 이 비자를 신청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뭐 워홀에서 아니면 기존 학생 비자에서 이렇게 신청하는 거니까 결국 뭐 전혀 다른 비자 카테고리가 나올 것 같진 않고 결국 뭐 이 비자냐 학생 비자냐 고민할 것 같거든. 이것도 한번 다루긴 해야 될 것 같아. 네. 비교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이랑 이제 텍스 부분, 보험료 디테일한 부분들은 네. 우리가 다음 편에 해먹어야 돼. 이거 네. 한 편으로 끝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다음 네, 편에 네. 해먹자고 이거는. 근데 이상하게 진짜 유튜브 코로나 올린 사람들은 다 브리즈번 법무사들이야. 시드니나 멜버른 안 올려. 여기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네. 법무사들이 너무 많아. 네.